네, 안녕하세요. 삼성 SDS의 조남호 기술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생성 AI 시대, 생성 AI, 요즘 챗 GPT부터 해서 여러 가지 생성 AI들이 아주 빨리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성 AI의 최신 트렌드와 동향들을 한번 짚어드리면서 생성 AI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런 고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소개를 드리면 저희 삼성 SDS 저희가 이제 국내 IT 서비스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서비스들을 이제 공공기관이라든지 기업들에 제공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요즘 생성 AI에 관계된 트렌드들이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계된 사내 교육 강사도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서비스 제안이나 기타 제안을 할 때 이제 컨설팅 같은 것들도 내부에서 좀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구글 생성 AI 앰베서더라고 그래서 에반젤리스트로서 생성 AI를 널리 전파하는 활동들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실은 작년에 이 송파론에서 제가 이제 그 AI 강의를 했었는데 그게 유명해져서 안될과학이라든지 배달의 민족이나 여러 가지 채널들 통해서 유튜브 강의도 진행을 했었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1년 동안의 변화도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살펴보면 저희가 이제 AI라는 게 우리 세상에 딱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을 때 2016년도에 신문기사 이런 게 났었습니다. 생성 AI로 사라질 직업, 생성 AI가 나타나더라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직업. 근데 2016년도에 저희의 상상을 보게 되면 무슨 벽돌공이라든지 일용직 같은 단순 노동 작업들은 AI를 통해서 로봇을 통해서 대체될 거다. 근데 이제 화가나 예술가 이런 우리 뭐 가수라든지 이런 창의적인 직업들은 미래에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AI 시대에도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완전히 달라졌죠. 생성 AI로 이미지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생성 AI가 소설과 그 다음에 작사나 작곡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요즘은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의사들은 생성 AI 때문에 그 직업이 없어질지 모르지만 간호사들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의사들이 하는 일은 환자의 증상이나 그 환자의 그 여러 가지 검사 결과들을 보고 이 사람이 이런 질병에 걸려 있구나 해서 그거에 대해서 처방을 내리는 역할인데 일종의 데이터 분석이잖아요. 근데 하지만 간호사는 현장에서 그 AI나 기계들이 그 수집할 수 없는 체온이라든지 환자의 호흡이라든지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이 정상인지 아닌지 현장에서 판단하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간호사들은 대신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생성 AI가 등장하기 전에 그 이후에 이 직업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했던 예측들도 틀렸죠. 그리고 생성 AI가 작년에 맨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생성 AI 관계된 유니콘 스타트업, 그러니까 되게 잘 나가는 스타트업들이 리스트업이 되어 있었는데 그중에 생성 AI로는 이런 것들이 되게 유망할 것이다 해가 등장했던 스타트업들도 최근에는 어떤 기업들은 많이 없어졌고 여기 남아있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생성 AI 트렌드들도 상당히 많이 바뀌어서 생성 AI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일들,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기계학습을 통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예측하고자 했던 많은 부분들이 실제 시장에서는 좀 다르게 소비되고 있다. 이런 트렌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악가들, 작곡가들 이거 생계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서비스 나온 게 있습니다. 이제 수노.AI라고 하는 이게 노래를 작곡해주는 AI 서비스인데요. 이 수노.AI 말고도 유디노.AI 이런 서비스들도 있기는 한데 저는 이제 옛날 세대라서 변진섭이라는 가수의 새들처럼이라는 노래 아마 아실 거예요. 열린 공간 속을 가르며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젊은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고 아주 유명한 곡이라 리메이크 되기도 했었는데 이 노래 가사를 AI한테 입력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K-팝으로 스타일로 노래를 만들어 달라 하게 되면 바로 플레이가 열린 공간 속을 가르며 달려가는 자동차와 석양에 비추인 사람들 어둠은 내려와 도시를 잠깐 들어보셔도 이 생성 AI로 만든 노래가 생각보다 수준급의 노래가 만들어지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것이고 이 수노.AI라고 하는 이 서비스는 또 나오네요. 자, 수노.AI라고 하는 이 서비스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서비스보다 되게 놀라운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한글로 특별히 학습을 시켜 만든 서비스가 아니고 이 노래에는 우크라이나어, 중국어, 심지어는 뭐 아랍어 여러 가지 그 노래 가사들을 집어넣으면 그 노래의 가사와 문화와 트렌드에 맞춰서 노래를 작곡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만이 창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많은 영역들의 AI 서비스들을 이런 AI 서비스들이 대체해 나가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 요즘 이제 저도 나 혼자 세계 일주 관계된 여행 관계된 유튜브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근데 유튜브 채널을 딱 틀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구글에 제미나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성형 AI가 나왔는데 그 생성 AI 덕분에 아주 놀라운 서비스가 등장을 했다. 그 서비스가 뭐냐면 구글 플라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서비스가 있는데 구글 플라이트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행을 갈 때 저희 그런 거 하잖아요. 내년에 하와이로 여행을 갈 거야. 그럼 항공권 예매를 1년 전부터 언제쯤이 제일 저렴하다라고 하는 걸 저희가 통계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그래서 생성 AI로 이런 서비스를 대체하겠다고 하는 게 구글 플라이트의 전략인데 그러니까 저희는 만약에 내년에 하와이 여행을 가겠다고 하면 그래 추석 명절 끝나자마자인 티켓이 제일 저렴할 거야. 그러니까 그때 일정 티켓을 지금 사는 게 제일 저렴해. 뭐 이런 식으로 다들 건너 직장 동료라든지 아니면 주변 지인들 통해서 들은 그 경험을 가지고 아니면 내 여행 경험을 가지고 티켓을 끊잖아요. 근데 구글 플라이트는 내 여행 일정을 집어넣고 티켓을 사려고 하면 지금이 가장 저렴합니다. 아니면 지금은 평균가예요. 지금은 평소보다 좀 비쌉니다. 라고 하는 가격을 알려줘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지금이 가장 저렴합니다. 라고 해서 지금 티켓을 예매를 했는데 한 6개월 뒤쯤에 이거보다 더 저렴한 티켓이 나왔다? 그러면 구글 플라이트에서는 그 차액을 $500까지 페이백을 해주는 자신감 있는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여행 관계된 이런 유튜버 분들이 와 생성 AI가 나오더니 여행 문화도 이렇게 바뀌었어. 야 대단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약간은 맞고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렇게 구글의 제미나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성 AI가 나옴으로써 이런 유연한 서비스들이 가능해진 거는 맞지만 여기에 대부분의 역할은 실은 생성 AI가 아니라 기존의 빅데이터라고 부르는 통계의 AI. 그러니까 실은 생성 AI는 실은 확률적인 그 확률을 통해서 맞추는 확률을 통해서 지능을 가진 것처럼 보이게 되는 AI고요. 머신러닝이나 빅데이터라고 하는 건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항공권을 예매하고 구매하면서 만들어진 수백억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트렌드를 보니 여기가 지금 가장 저점인 부분이 맞구나라고 하는 데이터들은 실은 빅데이터나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AI의 영역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와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최신의 그 생성 AI와 관련된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니까 좀 뭔가 새로운 것만 나왔다 하면 생성 AI. 그래서 생성 AI가 언젠간 우리의 일자리를 진짜 위협할 것 같아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생성 AI가 할 수 있는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영역들은 많이 제한적이고 이것들을 머신러닝이나 빅데이터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션 업체 같은 경우도 이런 AI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뒤에가 설명드리겠지만 패션을 새로운 옷을 디자인을 할 때 인간의 디자이너의 창의적인 감각으로 새로운 옷을 디자인할 수도 있지만 기존의 통계적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옷이 더 잘 팔리고 어떤 옷들의 트렌드, 옷의 재질, 마감, 패턴 아니면 어떠한 단추 그리고 여기 이제 가디건이 유행할 건지 재킷이 유행할 건지 이런 트렌드 분석하는 것들은 아까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영역에 있는 것이고 만약에 최신에 나온 옷 디자인들이나 여기 디자인에 들어온 문양들이 이런 거 유행한다고 하면 그런 디자인의 패턴이나 유형들 어떤 감각이나 센서티브한 것들을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 보는 것들 옷을 디자인해 보는 것들 그런 것들은 생성 AI 영역이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도 패션도 많은 부분의 영역은 머신러닝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휴리텍이라고 하는 이 AI 서비스 회사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냐면 지난 기간 동안 한 1년 동안 어떤 옷의 원재료가 많이 쓰였고 어떤 원단이 많이 쓰였고 어떤 단추가 어떤 지역에서 많이 나갔는지 어떠한 나이대에서 많이 소비되었는지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그런 데이터들을 패션 업계 쪽에 제안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시장에서 이제 바잉되는 거 많이 팔리는 서비스를 보면 아직까지도 이런 옷에 대한 디자인을 제안해주는 생성 AI 서비스보다는
어떠한 패션 트렌드와 어떠한 원재료, 어떠한 유통 경로를 통해서 옷을 판매하고 유통시키는 것이 좋을지 하는 이런 빅데이터 영역이 훨씬 더 많이 소비가 되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아까 두 번째 말씀드렸던 생성 AI를 통해서 그런 패션 업계 쪽에는 어떤 식의 서비스를 쓰이고 있느냐? 그러면 어떠한 사진을 올려놓고 그 사진에 있는 주인공들이 어떤 옷을 들고, 어떤 옷을 입고 있고, 어떤 재킷을 하고 있고, 어떤 스카프를 하고 있고, 어떤 가방을 들고 있는지를 이미지를 하나하나를 찾아가지고 검색해주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요. 그래서 갤럭시 S24 요즘 새로 나왔죠. 그 가우스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동그라미 치고 검색하면 그 아이템들을 어디서 판매하고 있는지 검색하는 그 서비스가 가능해진 것도 실은 생성 AI와 빅데이터가 결합해서 제공이 가능한 서비스고요. 마크비전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나라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그 서비스는 뭐냐면 생성 AI와 빅데이터 두 개를 같이 이용을 해서 그 복제품이라든지 그 어떤 루이비통이라든지 유명한 브랜드들 있잖아요. 그런 브랜드 우리가 일명 말하는 짝퉁 그런 것들이 판매되고 있다거나 하면 그것들을 발견해서 찾아내고 그것들 유통을 차단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패션과 음악 이거만 끝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성 AI를 가지고 사람의 음성도 똑같이 흉내내서 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1년 전만 해도 1년 전에도 이런 비슷한 그 딥페이크라고 하는 사람의 얼굴을 흉내낸다든지 음성을 흉내내는 서비스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사람의 음성을 원래 학습할 때는 저희가 한 400테라바이트 이상의 어마어마한 용량의 사람의 음성을 갖다가 녹음한 데이터들이 필요했고 그거를 갖다가 어마어마한 CPU와 GPU와 컴퓨팅 자원을 가지고 이 똑같은 음성을 비슷하게 복제해내거나 얼굴을 복제해나가는데 엄청난 자원들이 필요했는데 최근에는 10분에서 20분 정도 분량의 음성 녹음 파일만 있으면 그 음성 녹음 파일을 가지고 사람의 음성을 그대로 복제해서 내가 원하는 말하기로 바꿔서 서비스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스 크래프트 예를 잠깐 보시면 영어로 되어 있긴 한데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펄프 픽션에 있는 한 장면에 있는 대사를 그대로 있지만 이걸 짧은 학습을 통해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as an independent researcher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사람의 음성을 복제해서 넣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이 남성, 여성 그런 걸 가리지 않고요. 만약에 저도 제 데이터, 음성 녹음 데이터가 10분, 20분 분량이 유출이 됐다거나 하게 되면 그거를 가지고 제 음성인 양 음성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이제 가능한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악용이 된다고 하면 아주 나쁘겠지만 여러분들이 컨텐츠 제작자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유명 배우나 유명 탤런트 이런 분들의 음성을 가지고 나레이션을 만들거나 다른 콘텐츠를 활용을 하게 될 때 저작권 음성 사용 계약을 맺어서 활용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원래 갖다가 이제 데려다가 장시간 녹화할 비용을 주는 것보단 그냥 사용권 계약만 맺어도 그 사람의 음성을 가지고 수많은 콘텐츠를 활용하고 쓸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 무슨 문제가 생기죠? 바로 이걸 잘못 활용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최근 뉴스에 나온 거 보셨죠? So let me get this straight. You guys 이게 are 바로 telling me that when 딥페이크 you're out of the house for 영상인데요. 이 hours, 딥페이크 you're 영상은 comfortable walking 실제 around with all 사람이 that stanky 말한 body 것 odor that's 같지만 been 이 building 영상 up on you 자체가 all 전부 day? 생성 AI가 만들어낸 겁니다. Is that 생성애가 뭘 만들어냈냐면 이 지금 여성이 하는 건 뭐냐면 그 어떤 마스크를 꼭 써야 되는데 어디에 그 제품을 쓰지 않으면 그 신체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있는 쇼츠나 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에 가서 내가 스크립트와 그러니까 대사 어떤 대사를 얘기할 건지 그 다음에 상황을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그 상황 설정된 대로 영상을 생성해 달라고 하면 쇼츠에 들어갈 20초, 30초짜리 분량의 영상을 만드는데 몇 달러만 투자하면 그 영상들을 무제한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성을 복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영상을 내가 필요한 마케팅 콘텐츠를 만들어주는 것은 좋지만 이런 것들이 딥페이크 형태로 만들어졌을 때 이것들을 실제 사람이 녹화한 것인지 실제 사람이 녹음한 것인지 아니면 생성 AI가 만들어낸 건지 분류하기에 상당한 난이도를 요구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so?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이제 가장 완성형인 형태를 노출시키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오픈 AI의 소라라고 하는 서비스가 최근에 등장을 한 겁니다. 생성 AI의 그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오픈 AI가 이미지 텍스트를 입력만 하면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걸 넘어서서 1분짜리 길이의 영상을 만들어준다? 잠깐 보시면 일본 신주쿠 거리를 걸어가는 모던한 패션을 입은 여성, 이런 한 줄의 문장만 입력을 하면 오픈AI 소라가 이 영상을 만들어주는데, 이게 실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간판이 바닥에 있는 물에 반사된 반사광들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스테빌리티 AI라 그래서 여러 AI로 영상을 만들어주는 이런 광고들을 보시면 뭐 손가락이 4개였다 5개였다가 뭐 어떨 때는 귀걸이가 계속 바뀐다든지 헤어스타일이 바뀌면서 계속 그 모양이 일그러졌었잖아요. 근데 보시면 지금 피부톤이라든지 선글라스에 반사되는 반사광들까지 어느 하나를 봐도 이게 실제 모델이 촬영한 거 아닌가? 이걸 AI가 만들었다고? 이걸 갖다가 이제 판단하기 어려운 정도의 수준까지 왔다라는 거죠. 물론 이 서비스는 올해 하반기에 정식으로 오픈을 할 예정이라서 지금은 일부 그 창작자들, 크리에이터들이라든지 아니면 연구자들의 대상으로만 오픈이 되어 있기는 한데, 아마도 일반인들이 사용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영상을 만들어내는 생성 AI에 필요한 CPU나 GPU나 이런 컴퓨팅 자원들이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 전문 제작자들이 만드는 그 일반 CG를 옛날에 만들던 비용보다는 훨씬 저렴하겠지만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래도 이게 만약 1분짜리 영상을 텍스트로 만드는 게 가능하다면 이걸 90개를 연달아 만들면 1시간 30분짜리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생성 AI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컨텐츠가 저작권을 위협하고 아니면 실제 사람을 가짜의 AI로 대체해서 AI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세상을 되게 어지럽게 만드는 거 아니야 하는 나쁜 측면도 있겠지만, 이걸 만약에 제가 인디 영화를 찍는 제작자고 영화 감독이 되고 싶은데 제가 유명한 배우를 쓴다거나 CG를 써가지고 그 영화를 만들건 엄두도 낼 수가 없어요. 내 수준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어렵게 모은 돈이 있다 이거죠. 근데 그 사람이 이걸 그 소라와 같은 서비스를 가지고 영화를 손쉽게 만들 수 있다면 1억, 2억짜리의 예산이 필요한 그런 영화들을 내가 한 300원, 300만 원, 40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면 더 많은 창작자의 길을 열어주게 되는 이런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픈 AI의 소라라는 서비스로 영화를 만들면 대단하지 않겠나?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오픈 AI 소라에서 이러한 작품들을 몇 개를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중에 나온 영화 에어헤드라고 하는 단편 영화가 있는데 한번 보시죠. Well, they say everyone has something unique about them, something that sets them apart. It's just in my case, it's quite obvious what that thing is. I am literally filled with hot air. Yeah, living like this has its challenges. Windy days, for one, are particularly troublesome. Or there was the one time my girlfriend insisted I go to the cactus store to get my Uncle Jerry a wedding present. Ugh. What do I love most about my predicament? The perspective it gives me. I get to see the world differently. I float above the mundane and the ordinary. I see things a different way from everyone else. Yeah, and I feel like it's because of that perspective I'm reminded every day that life is fragile. We're all just a pinprick away from deflation. So I try to live life with a lightness, a buoyancy, a joie de vivre. I got a lot of ideas keeping this thing full. With any luck, I'll find a way to share them with everyone else. 자, 이 영화 보셨는데요. 생성 AI, 오픈 AI 소라를 가지고 만든 샤이키즈라고 하는 스튜디오에서 만든 단편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에어헤드라고 해서 풍선이 머리가 있는 이 친구가 있는데 자기 머리는 항상 뜨거운 이제 공기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자기의 인생은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다. 그래서 여자친구가 있는데 가끔 여자친구가 선인장이 가득한 선인장 가게에 가서 여자친구의 삼촌의 그 결혼 선물을 같이 사러 가자 그러면 되게 좀 약간 이상하다.
그리고 하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다른 관점으로 여행을 하고 그래서 세상을 돌아보면서 나는 그래도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다 즐기고 하고 싶다. 그런 내용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내가 느낀 풍선으로서의 삶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했으면 좋겠다 하는 짧은 단편 영화인데요. 근데 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그 사막에 있는 어떤 그 유적지, 그 다음에 F1 레이싱하는 경주장, 여기저기 뭐 바다를 여행하고 풍선을 여행하는 그 장면들을 봤을 때 이건 실제 무슨 사람이 찍은 걸 약간 CG랑 편집한 건가? 아니요. 모든 영상 자체가 전부 다 CG로 만들어진 건데 이걸 AI 소라가 생성한 겁니다. 사람이 찍었다고 해도 전문 카메라 워크로 찍었다고 해도 누가 그냥 말해도 믿을 것 같은 영상이죠. 그래서 근데 이게 사람이 만든 건지 아닌지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영상의 오른쪽 밑에 보시면 오픈 AI의 워터마크 로고가 이제 붙어 있어요. 이건 AI로 만든 영상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영상이죠. 그래서 이러한 인디 스튜디오나 작은 제작자들도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크리에이티브한 작업들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시대도 곧 열릴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의 근간이 되는 기술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텍스트 비디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는 텍스트 투 스피치에서 텍스트를 입력하면 음성이 변환되거나 복제되는 것들을 보셨다면 이 루미에르라고 하는 거는 구글에서 만든 건데요. 얘는 더 짧은 그 영상을 만들어내는데 보시면 지금 바닷속을 헤엄치는 거북이 아니면 높은 고화질 수준의 영상을 만들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꽃들이라든지 아니면 불꽃놀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상들이 전부 다 이러한 텍스트를 간단히 입력했을 때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간단한 짧은 쇼츠 영상들을 붙여가지고 내가 만들었던 이미지를 활용하거나 하는 기술들을 사용을 하는데요. 얘가 만들어지는 기법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미지를 쫙 붙여서 영상을 만들면 한 컷 한 컷들이 각 프레임이 돼서 영상이 만들어지는데 이 텍스트를 입력했을 때 가장 첫 번째 이미지와 가장 마지막 이미지를 만들면 생성 AI가 그 중간에 필요한 이미지들을 움직이는 이미지로 생성해서 압축한 다음 영상 파일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텍스트로 어떠한 이미지를 만들 수만 있다면 이미지와 이미지 중간에 들어갈 이미지들을 얘가 생성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성 AI 기술들이 만들어지고 구글에서 이런 걸 연구하는 이유들은 뭘까요? 왜냐하면 기업에서 만드는 B2B와 B2C 서비스에서 어느 영역에서든지 이 텍스트를 이미지로 만들고 이미지를 텍스트로 인식하는 이 능력 자체가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미지를 텍스트로 만들 수가 있다고 하면 내가 어떠한 공장을 만들 때 공장에 어떠한 설비들을 비싼 돈을 들여서 3D로 모델링을 해서 움직여 보지 않더라도 텍스트만 입력해도 가상의 설비들이 만들어져서 움직였을 때 문제가 될 부분, 공장의 공간의 여유가 문제가 되진 않는지, 공장의 다른 설비들과 컨베이어 벨트를 연결하거나 라인을 연결했을 때 동선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들을 간단히 텍스트만 입력해서 설명을 해도 이미지로 만들고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실제 확인해 볼 수가 있거나 아니면 거꾸로 텍스트를 이미지로 만드는, 영상으로 만드는 게 가능하다면 영상을 가져다가 분석을 해서 텍스트로 물어보거나 설명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할 거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CCTV로 우범지역을 촬영해서 이 쪽에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혼자 저 사람이 넘어진 것인지 이런 것들을 AI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의 기술들이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가능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생성 AI들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여드렸는데 그러면 AI가 발전하는데 가장 많이 돈을 대는 곳은 실은 민간보다는 실은 기업이겠죠. 그래서 기업에서는 그러면 생성 AI를 어디에 가장 많이 현재 사용을 하고 있을까요? 가장 많은 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건 바로 텍스트 서머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에서는 이메일이 많이 오기도 하고 다른 데 공문서가 오기도 하고 계약서가 오기도 하고 읽어야 될 문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실은 업무 시간의 대부분 절반 정도는 문서를 읽는데 텍스트를 읽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를 합니다. 그러니까 텍스트를 요약해주는 작업들에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회사에 재무 기준이라는 것도 있고 회사에 전표 처리하는 기준도 있고 영수증을 하나를 처리를 하더라도 각 회사마다
회사에 규정이 있고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가 무슨 부가세가 환급이 되는 대상인지 뭐에 따라서 세무사한테 물어봤던 기록들도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활용해서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걸 저희가 KMS, 날리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기업의 이런 정보들을 AI가 물어봤을 때 그 지식을 기반으로 답해주는 이런 서비스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기타 등등 서비스들도 많기는 한데 중간에 보시면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게 있죠. 최근에 화제가 된 게 있습니다. 최근에 데빈이라고 하는 생성 AI 에이전트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그게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생성 AI가 사람 대신 소프트웨어, IT 코드를 짜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예전 한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되게 초보적인 수준에 저희가 만들어 달라는 코드들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거나 아주 긴 그러니까 한 100줄, 100에서 200라인 정도 되는 코드들은 손쉽게 얘가 이해하고 만들어주기도 하고 에러도 이제 고쳐주고 했는데 긴 코드들은 얘들이 처리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데빈이라고 하는 에이전트가 나오면서 그리고 GitHub라고 하는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코드를 저장해두고 서로 공유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 걔네가 이제 GitHub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내놨어요. 근데 GitHub 코파일럿이 가지고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 쪽의 능력을 보면 이제는 데빈이나 GitHub 코파일럿이나 웬만한 4, 5년 차 이상의 개발자들의 한 사람 몫을 제대로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았나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은 이런 다양한 영역들을 통해서 생성 AI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텍스트를 요약하고 기업의 지식을 활용하고 코드를 만들고 하는 걸 많이 사용하는데 그것들은 뭐냐면 기업 내부에 있는 지식이나 기업의 내부에 가지고 있는 기존에 만들었던 IT 서비스를 위한 소스 코드들, 개발자들이 만들어낸 프로그램 랭귀지 코드들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기업의 지식 자산들과 우리 기업의 노하우들을 AI한테 알려주면 좋은데 이걸 오픈 AI나 아니면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외부에 노출했을 경우에 유출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요즘 많은 기업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가 생성 AI를 외부에 있는 서비스를 사용하지 말고 우리 내부에 있는 서버, 우리 내부에 있는 컴퓨터에다가 설치해서 사용하면 어떨까? 그래서 주목한 것이 바로 생성 AI 중에 오픈소스 LLM이라고 하는 오픈소스 라지 랭귀지 모델입니다. 요즘 오픈소스 LLM들 중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걸 하나를 치자고 하면 바로 이 미스트랄이라고 하는 건데요. 미스트랄이라고 하는 이제 프랑스 회사에서 만든 모델인데 얘 같은 경우는 챗 GPT 3.5, GPT-4라고 하는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생성 AI 모델과 견주어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의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장점이 생성 AI를 외부에 있는 서비스에 가서 연결해가지고 우리 데이터 유출될 염려가 없이 우리 쪽에 컴퓨터나 서버 장비가 있으면 거기에 설치해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많은 기업들은 이런 오픈소스의 LLM 모델을 가져다가 우리 기업의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우리만의 서비스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저희 이제 삼성 SDS나 다른 국내 IT 기업들도 이런 오픈소스 LLM 모델을 가져다가 각 기업들의 취향에 맞게 어떠한 오픈소스 LLM을 가지고 파인튜닝이라고 이제 하거든요. 이제 학습을 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기업들한테 생성 AI 서비스를 제공하면 업무 효율이 엄청 좋아지겠지? 문서를 읽는 시간도 줄어들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원래 8시간에 걸려 할 일을 1시간이면 할 수 있겠지? 하고 이제 실험을 실제 해봤는데 생성 AI를 딱 서비스를 제공해주면 첫 며칠 동안은 와 신기하다 하고 막 사용을 하지만 실제 업무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고민만 하다가 에이 별거 없네 그냥 옛날 대로 하는 게 좋겠어 하고 별로 이렇게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는 사례들을 이제 많이 봤다고 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들 1,3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나 했다고 하죠. 얼마만큼 사용자들한테 생성 AI를 활용하도록
좀 강제를 해야 이 사람들이 일상화되고 활용을 잘하게 될 것인가라고 해봤는데 이 중에서 이제 마법의 숫자 11의 법칙을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최소 11조 이상, 하루에 11분 이상 사용하도록 했더니 생성 AI를 사용하다가 이제 그만둘래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생성 AI를 진짜로 제대로 활용을 하고 그 11주 동안 사용시켜 봤을 때 무려 하루에 14분씩 한 달에 5시간 이상을 업무 시간을 절약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발표를 했죠. 아직 생성 AI 자체가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는 것들이 아직 많이도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 정도의 절감 효과를 보인다고 하면 생성 AI를 사람들이 얼마만큼 친근하게 쓸 수 있도록 생활의 법칙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패턴을 이제 연구하는 것들에 많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새로 나오는 서비스 중에 이제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는 건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잖아요.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같은 거기 이제 코파일럿 기능이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곧 진짜 등장을 할 텐데 이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사용하게 되면 오른쪽에 창이 떠 있거나 위쪽에 이제 메뉴 창들이 있어서 엑셀에서 기존에는 어떠한 값들을 찾을 때는 아마 엑셀 많이 써보신 분들은 뭐 VS 루컵이라든지 여러 함수도 알아야 하고 심지어는 뭐 비주얼 베이직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언어를 가지고 내가 코딩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뭐 여기 A열과 X열의 표준 편차를 구해서 얘를 갖다가 다시 정렬해 주도록 해라고 말을 하면 따로 펑션이나 코딩을 하지 않아도 엑셀 시트가 자동적으로 그게 변환이 되거나 함수가 적용되도록 할 수도 있고 파워포인트에다가 이제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대화창이 있는데 여기에 뭐 우리 딸의 뭐 졸업식에 사용할 뭘 만들어줘 졸업식에 사용할 파워포인트로 뭐 사진들을 넣어가지고 졸업 앨범을 만들어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PPT로 생성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미 작년 말에 막 나올 거다 했는데 올해 말에 등장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제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글에 가면 이제 코파일럿과 같이 이렇게 채팅창이 옆에 써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기능들을 듀엣 AI라고 부르는데 부르는 이름은 좀 달라도 많이 사용하는 용어는 코파일럿입니다. 생성 AI를 사용할 때 아까 여러분들이 리스크로 느끼셨던 건 어떤 게 있었나요? 생성 AI를 사용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시는 리스크는 뭐냐면 생성 AI가 사람의 일을 대신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그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생성 AI가 혹시나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처럼 막 인류 대신에 막 드론을 통해서 사람을 공격하고 핵미사일을 쏘면 어떡하나 아니면 만약에 생성 AI가 엑스레이를 분석을 하더니 이 사람이 심각한 암 환자인데 암이 아니다 했을 경우 아니면 여러분들이 드시는 일반적인 약을 처방을 받았는데 약이 실은 뇌알이 처방돼야 되는데 엉뚱한 약 하나가 추가돼서 처방됐을 경우 얼마나 실은 그거 되게 무서울 것 같거든요.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생성 AI가.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까 오피스 365에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창이 떠 있으면 저기가 뭘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생성 AI가 채팅창에 만들었는데 잘못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 저희가 야 그거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한 게 아니야. 다른 걸 만들어 달라고 한 거라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이런 걸 만들어 달라고 하신 거군요. 그럼 또 만들어 주면 이거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서로 대화를 하죠. 그럼 대화를 하면 사람들이 뭘 알게 되냐면 첫 번째는 생성 AI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생성 AI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좀 약간 거짓말 잘 할 때가 있지 하는 걸 사람들이 이제 이해하게 된다는 거고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생성 AI는 한 번에 옳은 해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대화를 통해서 정답을 찾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코파일럿이 영어로 부조종사라는 뜻이거든요. 나는 조종사고 부조종사 역할을 하면서 생성 AI는 나와 함께 답을 찾아가는 걸 도와주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만약에 제약회사나 병원이나 아니면 정부나 공공단체나 기업들이 생성 AI가 실수를 해서 그 사람이 일반 사용자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어마어마한 비용의 금액을 물어내야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UX 화면을 제공을 하면 일반 사용자들도 생성 AI와 대화를 통해서 얘가 실수할 수도 있는 존재로구나. 생성 AI로 나온 결과들은 틀릴 수도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생성 AI 서비스는 향후 2, 3년간 동안은 이러한 코파일럿 형태,
이러한 채팅창이 떠 있거나 보조 역할을 하는 AI 형태로 등장하는 경우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익숙해지는 그 챗 GPT, 생성 AI가 얼마나 유용한지를 실제 실험을 한번 해본 적도 있는데, 챗봇을 만들어서 얘한테 사람과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을 설득하는 것보단 챗 GPT한테 그 사람에 대한 개인화된 정보를 제공을 했을 때 생성 AI가 훨씬 더 사람을 설득하는데 더 높은 효과와 효율을 보였다는 것이 증명이 실은 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실은 우리나라에서 뭐 토론이나 설명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설득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잖아요. 콜센터에서 무슨 마케팅 전화 오게 되면 보험 상품이라든지 그런 거 사시는 분 많지 않잖아요. 근데 하지만 사람한테 맡기는 것보다 챗 GPT를 통해 설득하려고 했더니 물론 사지는 않았더라도 설득될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높아졌다라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들은 뭐냐면, 생성 AI는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매체나 근거나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방식들을 다양하고 전문화시켜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대문에 있는 AI 스타트업들을 가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상상들 이런 상상해 보신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 딱 있어요. 나를 찍은 사진이 있는데, 여기 그 쇼핑몰에 들어가면 있는 제품 소개 화면에 있는 이 옷을 내가 한번 입어봤으면, 입어본 이미지를 합성해서 보여주면 내가 훨씬 더 사도록 설득이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동대문에 있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생성 AI를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 사용자들의, 소비자들의 사진을 업로드하게 되면 내가 제품을 선택만 하면 내가 입은 것처럼 보여주는 서비스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아마존에서 디퓨즈 추즈라 그래서 디퓨전 모델이라고 하는 이미지 생성하는 모델을 가지고 이러한 서비스들을 이제 만들었고 이제 곧 등장을 할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는 구현하는데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라는 거지만 생성 AI를 이용해서 지금 동대문에 있는 AI 스타트업들 몇 분들이 이제 그 SNS에 올려놓으신 걸 저도 이제 봤거든요. 보니까 많이 우리나라 이제 스타트업들도 AI 기술을 활용함에 있어서 기술적인 높이라든지 성숙도가 준비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생성 AI가 이렇게 이미지로 설득을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어떠한 목소리에 어떠한 감성에 어떠한 말투로 얘기할 때 여러분 설득력이 높은지 하는 정보만 수집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친근한 목소리로 가장 좋아하는 이미지로 설득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지금까지 생성 AI가 가져올 여러 가지 좀 무서운 것들이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되게 재밌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창작자들을 도와줄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들을 설득할 수 있기도 한 여러 가지 AI의 가능성과 아니면 여러 가지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될 점들 여러 가지 기업들은 또 어떤 식으로 생성 AI들을 활용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드렸는데요. GPT-4가 나오고 이제 GPT-5가 나오겠죠. 생성 AI는 더 많은 파라미터, 더 많은 컴퓨팅 자원을 통해서 더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식으로 발전을 해나갈 겁니다. 작년에 이제 생성 AI 시장 저희 뉴스로 크게 떠들었던 것 중에 샘 알트만이라고 하는 오픈 AI CEO가 이사회에서 이제 축출되는, 이제 잘리는 그 사건이 한번 벌어졌다가 다시 무마돼가지고 다시 원래 CEO 자리로 돌아오는 해프닝이 있었죠. 그 당시에 이제 주목받았던 게 오픈 AI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Q라고 하는 서비스, Q라고 하는 이 Q스타라고 하는 이 서비스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높아졌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생성 AI를 연구하는 오픈 AI에서 어느 날 갑자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금 더 다음 단계의 AI를 개발하다가 이제 몬테카를로라고 하는 뭐 약간 좀 도박적인 알고리즘이긴 한데 이런 알고리즘 써가지고 뭘 하다 보니 갑자기 지금까지 우리가 상상만 했던 진짜 인간과 동일한 수준의 AI가 개발됐다. 이런 루머들이 돌기 시작을 한 거죠. 실은 저희가 이제 구글의 딥마인드, 알파고가 맨 처음에 나와서 이세훈 구단을 이겼을 때 그때 발견한 것들은 뭐였냐면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블록 깨기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처음에는 제대로 격파를 못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 블록의 위쪽 구멍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위에를 막 격파를 하게 되면 높은 점수를 기록할 수 있다. 짧은 시간에 하는 알고리즘을 AI가 혼자 발견한 것처럼 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생성 AI도 어떠한 갑자기 변곡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변곡점에 다다른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개발자들의 경각심이 일어났고 많은 AI 학자들이 AI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들자. AI가 인간을 갑자기 위협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현상들이 언제 나타날지 모른다 하는 얘기들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위협이나 기단도 살펴봤지만 전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오히려 드리고 싶어요. 생성 AI로 많은 것들이 변하고 무서울 수도 있겠지만 AI는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자동차가 수동 스틱이 있고 오토매틱이 있잖아요. 근데 생성 AI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조종사고 부조종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갑자기 생성 AI가 나타났다 그래서 인간과 AI가 해야 될 역할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지는 않아요. 오토매틱이 나왔다 그래서 수동으로 운전 잘 못하던 사람이 오토매틱으로 편리하게 운전을 할 수 있을지언정 운동 실력 자체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불법 주차를 하던 사람이 올바른 주차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AI를 사용하는 사람의 지적 수준이나 교양이나 그 사람의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역량에 따라서 AI가 그 가치를 발휘하기도 하고 악용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성 AI 시대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들이 나오면 그것들을 주목해서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자녀의 글쓰기를 조금 더 좋게 해줄 수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회사에 일을 함에 있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넣는 도구라든지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고민해 보시면 생성 AI도 두렵지 않고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